이렇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엠블루 김용우 에디터와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서 정말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새해가 지나간 지 딱 일주일 돼가고 있는데 한 주간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원화로는 약 1억 3천만 원, 그리고 달러로는 9만 달러에 조금 이제 못 미치고 있어요. 예, 지난주 대비를 살펴보면은 약 2.29%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첫 방송인 만큼 작년 연말과 비교를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산타랠리가 이제 실종이 되면서 1억 2,500만 원, 8만 6천 달러대까지 이제 떨어졌었는데요. 새해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억 3천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최고가를 이제 따져보면 이번 주죠. 1억 3,600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그간의 급등의 이런 이제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처럼 새해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3천만 원을 넘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입니다. 베네수엘라 침공이죠. 새해 벼락같이 진행된 이번 사건은 이제 성공 여부와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지정학적인 긴장감은 비트코인에게는 이제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요소로 평가가 되고 있죠. 이른바 위기를 먹고 산다는 비트코인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베네수엘라 사태뿐만이 아니더라도 새해 들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작년 4분기에 있었던 이제 시장의 불안감도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계속 완화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저점이 이제 1억 2천만 원 조금 위였었어요. 그런데 현 시장 분위기를 보면 여기까지 다시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1억 3천만 원에 이 3자가 2자로 만약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자를 좀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이제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주간 가격 동향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더리움은 현재 원화로는 약 449만 원대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약 3,100만 원대로 지금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상승률을 보면은 3.8%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상승폭이 좀 큽니다. 예. 이따가 이제 알트코인 시황을 다룰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요. 새해 들어서 비트코인보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현물 ETF가 이제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이제 상당히 큰 호재로 평가받는 지정학적 우려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덜 받습니다. 따라서 이보다는 이른바 이제 친크립토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영향력이 이번 이제 베네수엘라 침공을 계기로 좀 더 굳건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 가격 상승에 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더리움도 작년 4분기 최저점을 생각해 보면 약 410만 원대였습니다. 즉 400만 원대인데요. 이 400만 원대가 깨질 일은 역시 당분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3,000달러대인데 여기서 만약 이 이더리움도 3자가 2자로 바뀐다라고 한다라면 역시 저가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3,000달러대가 깨지게 된다면 진입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아까 1억 깨지면 좀 분할로 사라고 하신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비트코인은 1억이 아니고 원화로 봤을 때 1억 3천만 원이었다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데 알트코인들의 현황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전에 아까 시청자 말씀해 주셔가지고 비트코인 1억 말씀하셨잖아요. 비트코인이 1억까지 내려간다면 당장 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네, 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처럼 이제 시총 상위 알트코인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상승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시가총액 4위인 XRP, 우리가 흔히 리플로 알고 있는 코인이죠. 그리고 시가총액 9위인 도지코인의 강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차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 리플 같은 경우, 이 XRP는 이제 이 주간 상승률이 13%를 기록을 했고요. 도지코인은 이제 16%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코인들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바로 작년 하반기에 현물 ETF가 승인된 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승인된 ETF가 이제 올해 들어서 그 위력을 좀 발휘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점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ETF가 승인된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비슷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여러 이제 시장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위시한 디지털 금융이 본격화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다른 알트코인들, 이더리움을 위시한 여러 플랫폼 코인들에게 좀 더 호재인 만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주요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이번 주 좀 코인 시장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일 큰 이슈는 이 베네수엘라 관련 뉴스인 것 같아요. 과거에 좀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그렇고 특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코인 시장이 특히 강하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이 상승세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지정학적 우려가 코인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정확하게 보신 거세요.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상당히 이렇게 뭐 자주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 일어날 때 크게 이제 임팩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지금 방송이 올해 첫 방송인 만큼 좀 이렇게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마지막 방송 때와 비교했을 때 보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긴 했었습니다. 작년 4분기 때는 이제 4분기부터 내내 이제 약세장이 이어진 데다가 연말에 산타 랠리도 없었고 결국 작년 이제 12월 말에 이제 평가를 했었을 때 비트코인이 3년 만에 이제 연간 상승률이 연간 이제 변화율이 하락으로 맞춰졌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따라서 작년은 이제 2022년에 이어서 3년 만에 연초 대비 이제 연 종가가 이제 마이너스로 됐다는 이런 평가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새해 들어서마다 정말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작년 4분기 대비 이제 5%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지정학적 우려의 부상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일부 전문가분들은 예견됐다라고도 평가를 하십니다만 상당히 예상 외에 일반인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평가를 이제 좀 해보자면 국제 질서에서 이제 미국 패권주의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치는 시사점을 이제 평가해 보자라고 하면 무엇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증대를 이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이 친크립토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굳건해지는 것이 사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지지 기반에 이제 탄탄해진 것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까지 모두 동반 강세를 보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거는 트럼프 패권주의가 야기하는 불안정성 그리고 친크립토 정책이 가져오는 산업발전 안정성이 둘 다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 되면 쌍끌이지만 잘못되면 양날의 칼이 돼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꺼번에 고려를 좀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짧게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사실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건 올해 비트냐 이더냐일 것 같거든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올해는 이 국내외 모두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디지털 금융이 크게 발전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래에셋 그룹이 코비스 인수에 나서고 메리트 금융지원이 빗썸에 이제 지배구조 참여를 하는 등 이게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활발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코인에 좀 더 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을 지켜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야간 투자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